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도 내 세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7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이동과 만남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교통혼잡 예상 지역에 차량과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개발 방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공항개발 계획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임용교사를 5,230명가량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발 인원에 비해 7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7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8명, 익산 9명, 군산 7명, 완주 5명, 정읍, 부안 각 4명, 김제 2명, 장수와 임실 각 1명입니다. 전북도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이동과 만남에 의해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대학 모임과 관련해 누계가 7명으로 늘었고 전주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 누계는 12명이 됐습니다. 익산 고교생 4명은 코인 노래방을 연결고리로 확진됐습니다. 김제 모 요양병원에서는 입소자 2명이 격리 중 확진돼 누계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전북 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49건에서 올해 40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3%, 가정폭력은 4.1%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선제적 치안 활동과 도민 협조로 평온한 명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가 내년도 유초 특수학교 교사를 5,230명가량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임용 인원 수에 비해 700여 명이 감소한 것인데요. 전북 지역 교육단체들이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교사 5,23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초 임용인원 6,021명에 비해 7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선발 계획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할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과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지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북 지역 고교 3학년 학생 수는 17,4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1명이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학생 수만큼 교원 수가 줄어들 경우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 학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소인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탈피해서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고교 학점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같이 활용해서 정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고 최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다른 지역도 재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전북 지역 학생 수 감소 수가 가장 큰 상황. 전북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보다는 소규모 학교와 같은 특수한 교육 현장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 정원 재조정 등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개발 방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전북도 내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국내 14개 지역 공항 중 10곳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온 국토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 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까지 1년여 동안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1만 건으로 한 달 평균 8,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신고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 세종 순이었고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과 전남, 대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금융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올해 상반기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40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은 800건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사 등이 19.9%를 차지했고 은행과 금융투자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 중에는 생명보험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가량 늘었는데 이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지역으로 주도권을 확보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고속의 성능 검증을 위한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제 도로를 활용한 최종 실증 단계인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연구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200억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새만금 방조대 그래서 총 21.5km 구간을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제시와 LH 전북지역 본부가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이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서너 명이 살 수 있는 50가구로 2년 계약이며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신청은 김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예비 입주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8월에서 9월) 초까지 집중호우와 잇따른 강우 등으로 벼 병충해 발병이 심각해 도내 올해 벼농사 수확에 흉작이 예상된다는 기사인데요. 더욱이 농민들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약을 살포하려고 해도 수확기를 앞두고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검출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일조량 부족으로 미질도 예년보다 떨어지고 있어 소출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벼 흉작의 근본 원인이 강우에 있는 만큼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호남 지역 쌀 생산 주산지인 금만평야와 부안 개화도 등지의 경우 1모작은 물론 2모작논에서 벼 이상 목토열병과 입도열병, 가시 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등이 잇따라 발병해 벼 이삭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이삭 죽정이가 만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장 큰 원인은 햇볕이 가장 많이 필요한 8월 벼 수출기에 농가들이 비가 멈췄을 때 약재를 살포했지만 하루 걸러 비가 내리면서 약효가 떨어져 방제에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대형 농약 살포기나 드론 등을 소유하지 못한 농가에서 지속된 강우로 제때 병해충 약재를 살포할 수 없었고 사전 병해충 예방에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반려동물 사료인 펫푸드 산업 연구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그동안 고품질 사료 생산 전문 가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범 농가를 선정한 뒤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해당 농장은 현재 애완동물 사료인 국내산 건초와 주사료, 간식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범 농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올해 2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농업시장 또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능형 교통체계 지원 대상에 선정돼 국비 1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는 국비 포함 18억 원을 들여 충정로와 서부산업도로 등 2개 노선 7km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온라인 신호 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동진강 둔치의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신태인읍 일원 8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27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시민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지만 외지인은 일시 제한됩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를 일부 바꿔 고안한 스포츠로 공과 홀컵 크기가 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6시쯤 정읍의 한 축사에서 61살 A씨가 3m 높이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손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축사 지붕을 손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지역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20분쯤 순창군 동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 상당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71살 A씨는 진화 도중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